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오늘은 고퀄리티 정치 토크죠. 여의도 정면 승부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어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자, 연이은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의 자신감이 묻어나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거리 지나다가 본 광고 중에 그 인상 깊었던 광고가 병원 광고인데요. 네. 그 결과가 좋은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정당의 선거인 것 같은데 바로 네. 이 결과가 좋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당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선거 승리라는 거는 상식이고, 그리고 정당의 대표를 맡는 동안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승리한 것은 그 성공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사실 저희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당명 변경도 하고 정강 정책도 바꾸고 또 저희가 호남 동행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그 1년을 또 이어받아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두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제가 그 이준석 대표의 1주년 기자간담회 이렇게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네. 보니까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대목에서 저는 공감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년간 당내외 그 선거 승리를 이제 치열한 투쟁의 시기로 이루었다고 그러면은 네. 이제는 남은 1년은 당내 안정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현영 의원님, 뭐 상대당 당대표에 대한 얘기라서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하게 좀 평가를 해 주시죠. 예, 뭐 아까 배 의원께서 병원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과가 좋아야 좋은 병원이다. 라는 말은 사실 수술이 잘 돼도 수술 이후에 몸 안에서 수술 부위가 썩거나 고름이 차면은 그거는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수술 부위를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처럼 물론 지금 세 번의 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자신감을 가질만 하죠. 근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네. 당내에서의 분열과 갈등의 증상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내 네. 분란은 여전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앞으로 이런 분란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보일까가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그동안에 이준석 당대표는 분열의 리더십이나 가벼운 언행, 그리고 상대를 조련한 듯한 언행들을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큰 정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언행에 대한 문제 지적해 주셨고 또 신 의원께서 이제 당내 분란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이 대표가 어제 이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이제 공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또 같이 밝혔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공천 룰 개정은 다음 당대표 소관 아니냐 하면서 이제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자, 먼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기자 간담회 이 발언록을 자세히 보니까 네. 이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에 의견을 많이 투영시키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정치를 해보겠다 하는 것과 공천 개혁이라는 게 워딩상 맞물려 갖고 네.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지금 저희가 정권 교체를 전후로 해서 저희 당원이 80만 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지금 비교적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공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당이라는 게 사실 상류를 향해서 배를 저어 나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저희가 멈추고
노를 젓지 않으면 저희는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당이 잘 나갈수록 잘 될수록 끊임없이 혁신하고 몸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고 네. 혁신이는 그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그것을 자꾸 뭐 당권 갈등이나 이런 것으로 확대 하는 것은 조금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혁신과 개혁을 저희가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는 당대표도 이 최고위 검토를 거치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당정 간에 이제 화합의 분위기가 지금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공천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네. 그런 것을 이제 준비해 나가는데, 다만 이것은 콘센서스가 뭐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한다는 거하고 공천 개혁한다는 내용하고 서로 관련이 없다는 거죠. 자기 정치와 네네. 공천과는 관련 없는 얘기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는 그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의아하게 들렸습니다. 의아하다. 예, 당대표로서 이때까지 했었던 많은 발언들, 네. 그거는 자기 정치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여러 정치의 모습, 특히 청년 세대를 볼모로 한 그런 분열과 증오의 갈라치기 정치, 이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했던 것인지 의아하고요.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정책 공약과 가치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또 자기 정치와는 다른 것인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공천 시스템이 시스템 공천으로 당원 당규에 네.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공천 그리고 공천 혁신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면에서 또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성공적으로 공천 개혁할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 의원께 하나 더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이게 공천 시스템화, 네, 공천 개혁, 공천 룰 개정, 이거는 결국 그 당 내에 갈등이 더 심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고위와 그리고 전 당원의 어떤 컨센서스를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당대표 공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은 공관위를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12인 내 의원으로 구성한다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진일보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저희가 토의하는 거는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 의원님께서 저희가 분열의 갈라치기의 리더십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창피하게도 2008년 7월서부터 여태까지 그 당 대표 중에 임기 만료를 하신 분이 황 의원 대표 딱 한 분밖에 없으세요. 네, 그 전에는 정말 저희가 재보궐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지방선거 총선에 져갖고 이제 중간에 다 그만두셨는데 그때는 친박 친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어갖고 저희 당이 사실상 한 가족 두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과 같이 당이 정말 정권 교체를 이루고 명실상부하게 하나가 된 적이 또 있었나?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분열과 갈라치기 리더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신현영 의원께서 덧붙일 그런 말씀은 없으시죠? 예, 지금 선거 끝나고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 갈등 상황이 계속 조장되고 있죠. 민들레 모임이나 여러 가지 신의를 가진 공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그 국민의힘에서의 얼마나 이 갈등이 더 악화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또 해결되는 방안을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공천 시스템 관련해서는
이게 쉽지는 않은 시도입니다. 고인물과 새로운 물 구분 짓는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뭐 공천 개혁이 이루어질지는 한번 지켜볼 예.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신의원께서 예, 네, 민들레 네. 모임 얘기를 잠시 하셨기 때문에 그 네. 질문 추가로 더 드릴게요. 저기 지금 뭐 민들레 모임에 장제원 의원은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용호 의원은 오해는 풀고 소나기는 피해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들레 모임 당 내에서 더 이상 큰 문제는 만들어내지 않는 것인지 이제 해결이 된 것인지 당내 의견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뭐 당정청, 뭐 당정실이라고도 하는데 네. 하나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팀이 되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런데 예,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그런 것이 저희가 공식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내 지도부도 있고 네네. 또 이런데 이게 패싱 논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해가 사서 물론 그런 그 조항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글쎄요 뭐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발족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거는 다시 재고를 하고 있다니까요.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그 공천 관련해서 저기 신현님께서 좀 걱정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좀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18대 때는 저희가 153석이었고 19대 때 152석 그리고 20대 때 122석 21대 103석 저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선거라는 게 바람도 있고 정권 교체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좀 시스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스스로 또 여실해진다고 그러면은 밝혀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쪽에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뭐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24일로 예정돼 있다가 27일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상당히 큰 혼란상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앞으로 윤리위의 결정 어떻게 전망하는지 두 분 의견 차례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윤리위에서 그 공평 무사하고 뭐 이른바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뭐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준석 대표도 당당하게 이 공개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을 뭐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제가 윤리위원도 아닌데 성급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라든지 조사된 부분을 이제 윤리위에서 이제 심층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또 하겠죠. 근데 다만 그 언론은 물론 외부에서조차 그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조기 전당대회까지 꾸준히 뭐 말씀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2년 임기 공당 대표 임기를 당내도 아닌 뭐 곳에서 이제 흔들려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네. 예,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예, 우선은 윤리가 24일에서 27일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네.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민주당은 지선 전에 저희도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선거에 영향이 가더라도 빠르게 저희가 탈당 조치를 했던 정말 아픈 살을 도려내는 그런 감행을 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성비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네. 빠르고 그리고 선명하게 해결을 하는 게 정말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쪽 얘기를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기자들과 얘기하면서 이제 계파 갈등 극복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수박이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과연 이게 의원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두 의원 얘기를 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신 의원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이 수박이라는 표현을
엄단하겠다. 그만큼 앞으로 이런 분열적이거나 내부에서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들은 네. 오상호 위원장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당에 도움도 안 되고 사실은 그 선거 이후에 우리가 패배 요인이나 아니면은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긍정적인 토론 그리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감정만 건드릴 수 있는 표현들은 지양하라는 의미이시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뭐 다양한 그런 의견 표출은 보장해드리고 또 앞으로 토론회 좋은 장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인신 공격성이나 감정 건드리는 언어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도부가 빠르게 정리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예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요. 여러 그런 현 패배 상황에서의 그런 의견 표출들은 충분히 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앞으로도 계속 마련하려고 지도부가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상호 위원장이 수박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징계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엄중 경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벌써부터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품격 있는 논쟁과 건강한 발언을 하기 위한 계속해서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메시지는 말씀을 전달하실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배준영 의원님 수박 발언과 관련한 민주당 내의 개파 분열 양상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네, 그 우상호 의원께서 그 선임된 이후에 그 개파 갈등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뭐 다른 분들이 잘 따라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우선 우상호 위원장이 586 세대의 뭐 대표 정치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그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했던 분들인데 환골탈퇴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런 양상이 사실상 양산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죄송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2017년 4월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비단 문자 폭탄에 대해서 뭐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민주주의의 양념 같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그래서 이런 게 관행화돼서 사실 홍영표 의원이 얼마 전에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했다가 네. 3m짜리 뭐 대자보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이상민 의원께서 이거는 정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윤계 의원의 민들레가 이제 국민의힘 개파 사조직으로 만들어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에는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모임이 있죠. 철험회. 이 철험회 해체와 관련해서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자, 신현영 의원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 질문이 저는 조금 정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철험의 모임은 이재명계로 분류되지는 않고 네. 이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험회는 철험회 자체로서의 그런 그동안의 조직으로 활동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가 패배하면서 광화문 포론, SK계도 해체 선언을 했고요. 네네. 또 지금 NI계도 해체 선언을 한 만큼 이런 해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외부에서 뭔가 강경하게 해체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여러 모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임이 당의 정말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방향으로서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조직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네. 그 조직의 명호는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하나하나의 위원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또한 포함해서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그런 모임들과 조직들이 어떻게 활발하게 건전하게 품격 있게 토론이 되고 이게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도 지속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계로 분류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내용에서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재명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 아닐까요?
예, 일부 의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네. 철험에 있기 때문에 오인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몇몇 구성을 보시면 모든 회원들이 뭐 이재명계라고 할 수는 없는 모임이고 예. 사실 이전 우리 당 초기부터 있었던 모임이기 때문에 예, 예. 조금 그 오리진 그리고 음. 조직 구성부터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예, 말씀을 드린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준영 의원께서는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저한테 덧붙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철험에는 철험에 네, 철험에는 뭐 해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왜냐면은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철험의 멤버님들 개별적으로는 정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신데요. 근데 지금 민주당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의원을 결상옹위하기 위한 조직으로 외부에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분의 뭐 눈과 귀를 가리고 주변의 비판을 무디게 해서 결국 뭐 좀 독이 되는 조직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은데 예, 21대 총선 직후에 이해찬 의원님은 그 초선 당선인들한테 그 계파 분열이 극심했던 열린우리당 시대를 잊지 말자고 뭐 편지를 보내셨고 그 김태년 원내대표도 뭐 열린우리당 시절 과오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사실 민주당이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개파 모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정부 시대 뭐 국민참여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순작용을 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이나 뭐 부령을 소관행정기관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양 당의 입장이 어떤지 간단히 한 30초씩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이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발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전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그 법안의 취지와 입법과 방향이 다른 대통령령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령이 됐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국회에 있습니다. 이미 있는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간소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권성동 의원께서 발언하던 것처럼 네. 이렇게 과잉 반응할 그런 위헌 소지까지 언급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예. 아직 발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물론 대통령께서 그렇죠. 이렇게 예. 먼저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배 의원님. 만약 발의가 돼서 통과된다면 사실상 정부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 족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좀 너무한 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헌법 제75조의 대통령의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그 저희 삼권 분립에 의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막는 건데요. 예. 정부가 잘못하거나 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드높으면은 그것에 관련해서 시정을 요구하면 예. 되지. 이거를 국회를 야당이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행정부까지 이렇게 옥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